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첫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비핵화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확장 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추가로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2일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입니다. 48쪽 분량인 보고서의 영내 전략편에선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증진한다는 제목 아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원칙이 명시됐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며 동시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와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란과 함께 북한을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작은 독재 국가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영내의 안정과 평화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인도태평양 조약 동맹인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런 동맹 관계를 계속 현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상호 안보 조약에 따른 확고한 방위 의지를 재확인하고 인도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란 우리의 공동 비전을 지지하기 위해 양자 다자간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권위주의 통치와 수정주의 대외 정책을 결합한 강대국이 가장 시급한 전략적 도전이라며 구체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침략 전쟁이 보여주듯 오늘날 국제 질서의 기본법을 무모하게 조롱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선 미국의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점점 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 힘을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북한의 지렛대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제사회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the DPRK has the erroneous belief that the types of provocations that it has mounted, especially in recent weeks and recent months, give it any additional leverage, the consequences that it will bear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prove once again that is not the case. The provocations that we've seen from the DPRK have only further isolated the DPRK regime.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은 북한 정권을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었을 뿐 북한에 추가 지렛대를 부여하진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일본과 캐나다의 외교장관들이 11일 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선박간 불법 환적 등 해상 불법 활동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조율과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도쿄를 방문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하야시 요시마 외무상의 양자 회담 결과를 이같이 소개하며 캐나다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캐나다 군 자산을 계속 배치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일본 측은 이를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조율하고 협력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외교장관은 또 이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을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다른 대량 살상 무기를 비롯해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북한에 촉구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기술 전수 혐의로 수감 중인 버질 그리피스 씨가 2018년 북한의 암호화폐망 구축을 시도하면서 이를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포장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관행적 지원 패키지라고 부르면서 당시 서울시 등 관계자의 도움을 받으려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검찰이 지난해 9월 법원에 제출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 첨부된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따르면
버질 그리피스 씨는 2018년 8월 17일 이더리움 창립자 등과 대화를 하면서 이더리움 노드, 즉 암호화폐 거래의 주축으로 통하는 연결망 구축을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형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였던 그리피스 씨는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올해 4월 6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그리피스 씨는 당시 창립자 등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에서 에리카라는 인물을 지칭한 뒤 그녀가 한국의 인도적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그런 일, 북한 노드 구축을 마법적으로 해낼 수 있다면 내가 자금을 모으고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더리움 관계자들은 그리피스 씨가 북한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리피스 씨는 북한 노드 구축이 이더리움이 아닌 한국 정부 차원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노드 구축에 대해 만약 한국 기관이 책임을 지겠다면 나는 도울 것이지만 단지 돕기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더리움 관계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원 패키지라고 말하지 말라고 지적하자 그리피스 씨는 자신은 유엔 문건에서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지원 패키지로 불리는 것을 봤으며 에리카에게 그것을 한국의 관행적 지원 패키지라고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은 지원 패키지의 존재를 발견했을 뿐이고 제재 체제는 이를 기꺼이 수용한다며 2018년 당시에 한국 서울시장, 즉 박원순 시장을 언급했습니다. 나는 서울시장이 이더리움을 위해 멋진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을 기억하는 만큼 그에 따라 우리가 서울에 연구센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면서 그는 이전에 북한의 노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에리카에게 맡기고 그들이 이끈다면 그들에게 북한의 ISP, 즉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연락처를 제공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명히 하자면 10% 미만의 가능성일지라도 북한의 노드가 구축된다면 이는 우리와는 별개로 일어난 일이라며 한국이 그들의 의지로 북한의 노드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그들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피스 씨가 언급한 지원 패키지는 유엔 안보리로부터 승인을 받는 제재 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지원을 희망하는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단체의 활동을 심사해 관련 물품의 대북 반입에 제재 면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검찰이 공개한 문건을 토대로 그리피스 씨가 북한의 이더리움 노드를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 서울시의 도움을 받으려 한 정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리피스 씨는 이메일을 통해 북한 내 이더리움 관련 기관 설립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 이때 서울시 정부와 협의한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미상의 인물은 2018년 6월 29일 그리피스 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당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암호화폐 관련 행사에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한국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 회장, 국회의원 등이 연사로 나선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와의 협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대화 중에 서울의 이더리움 연구센터에 대한 지원과 북한의 연구시설을 설치하는 문제가 언급됐다며 100% 확정된 제안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리피스 씨 사건을 수사한 미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한국인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냐는 BOA의 질의에 코멘트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핵 위협에 맞서 한국 일각에서도 한국도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득보다 실이 큰 조치가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토비 덜튼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핵정책국장은 12일 관련 사안에 대한 BOA의 질문에 핵무기를 한국에 두는 것은 북한의 표적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차라리 북한이 타격할 수 없는 곳에 핵을 두는 게 낫다고 지적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북핵 억지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깼다 해도 한국은 이 선언뿐 아니라 핵 비확산 조약, NPT 등 국제조약에 따라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한다면 이것은 미한 동맹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수미테리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은 이제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논의할 시기가 왔다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을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 핵시설 주변 오염이 더 우려스러우며 주변 공기와 지하수가 이미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은 11일 VOA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때마다 길쭉은 풍계리일 때 방사능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성능 폭탄을 터뜨릴 때마다 산 전체에 가스를 유출시키는 이른바 배기 현상의 위험이 있고 고압력으로 방사성 가스와 미립자 물질이 대기 중에 퍼진다면서 최근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오히려 북한 쪽의 상태가 훨씬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소련 국가들의 핵시설 해체 과정에 참여했던 셰릴 로퍼 전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연구원도 북한 주요 시설의 위성 사진을 살펴보면 주변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면서 북한이 채굴하고 남은 방사성 광물 조각들을 거대한 인공호에 담아 인공호를 막고 있는 댐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내용물이 아래로 쏟아져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 주변에 인구는 많지 않지만 이 지역에서 오염된 지하수가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